안녕하세요. 방에서 송쌤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방송국 국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단원이고요. 교과서는 246에서 251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은 일을 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세 가닥 닦기를 읽고 글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이 세 가닥 닦기라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 맨 위에 있는 말풍선에 있는 빈칸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빈 말풍선에 어떠한 것을 써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세 가닥 닦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닥 닦기. 세 가닥 닦기는 머리를 닦을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실 세 가닥을 나란히 펴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먼저 두 번째 이러한 말이 나와서요. 선생님은 조금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먼저 두 번째 여기에 표시를 하면서 읽을게요. 먼저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실 세 가닥을 나란히 펴니다. 자, 왼쪽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색깔이 다른 실 세 가닥을 겹치지 않고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왼쪽 빨간색 실을 가운데 파란색 실 위로 올린대요. 그림이랑 같이 봐야 이해가 잘 되겠죠? 여기 있었던 왼쪽 빨간색 실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지금 왼쪽 방향으로 향해 있고 나머지 두 개 실은 오른쪽 방향 아래로 향해 있죠. 그러면 왼쪽 실이 가운데로 오고 가운데 실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세 가닥 닦기가 되냐면 세 번째, 오른쪽 노란색 실을 가운데 온 실 위에 올립니다. 자, 보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실을 이번에는 가운데 쪽으로 보낸대요. 아, 파란색은 가만히 있는데 왼쪽에 있는 빨간색 실을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던 노란색 실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긴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왼쪽으로 간 실을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간 실을 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처럼 다시 왼쪽에 있는 이 실, 파란색 실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실을 왼쪽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실이 따진대요. 주의해야 할 점은 실을 닦는 동안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실 세 가닥을 단단히 잡아야 하는 점입니다. 해서 주의사항은 다른 색으로 한번 밑줄을 그어 볼게요. 실을 닦는 동안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실 세 가닥을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무엇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글일까요? 맨 위에 친구가 하는 말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세 가닥 닦기를 하는 방법, 즉 세 가닥 닦기라는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네요. 이 그림을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었고요. 또 옆에 친구의 말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느낀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한 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차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례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죠. 한 장 넘겨서요. 247쪽입니다.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실팔찌 만들기 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의 차례를, 일의 방법을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잘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팔찌 만들기.
여러 가지 색깔 실을 엮어 만든 팔찌를 실팔찌라고 합니다. 실팔찌는 팔목에 차다가 자연스럽게 닳아서 끊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원팔찌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단오절에 실팔찌를 손목에 차면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하고, 브라질에서는 축구 경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며 손목에 실팔찌를 찬다고 합니다. 실팔찌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모양의 실팔찌를 만들어 봅시다. 실팔찌 만들기의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위에는 실팔찌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여기는 아직 일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실팔찌 만들기에 대한 설명. 그래서 실팔찌가 뭐고 언제 쓰이는지 설명을 쭉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팔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물부터 알려주고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 털실 3줄, 셀로판 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준비물로는 색깔 털실 3줄과 셀로판 테이프구나 이렇게 알아두고 계속 읽어볼게요. 실은 굵을수록 엮기 쉬우므로 굵은 실을 준비하고 길이는 손목 둘레의 서너 배 정도로 자릅니다. 실의 굵기와 길이까지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하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글을 읽다가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표시를 해줘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첫 번째 뭐였지? 하고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하고 서로 다른 색깔 실 3가닥을 함께 잡고 매듭을 짓습니다. 자, 매듭을 짓는데요. 어떻게 짓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함께 매듭을 짓는데요. 그래서 실에 3, 4cm를 남겨두고 실 3가닥을 한꺼번에 잡아 작은 원을 만듭니다. 그 뒤 짧은 쪽 실 3가닥을 아까 만든 원 쪽으로 집어넣고 당기면 쉽게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매듭을 어떻게 짓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끝에 나와 있어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248쪽에 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라고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셀로판 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자, 아까 3, 4cm 정도 남겨두라고 했는데 여기 3, 4cm 남겨둔 이 부분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서 책상과 고정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셀로판 테이프는 실팔찌를 만드는 동안 실이 움직이거나 꼬이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실 3가닥을 잡고 3가닥 닦기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실을 붙들고 3가닥 닦기를 할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때 자신이 원하는 길이보다 길게 따야 합니다. 손목 둘레의 2~3배 정도 길이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네 번째입니다. 몇 번째까지 있을까요? 네 번째. 따은 실 끝 쪽에 매듭을 짓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따았으면 다 따은 곳 마지막 쪽 사진으로 한번 보면 여기 마지막 쪽에도 매듭을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매듭은 첫 번째 매듭을 지을 때 사용한 방법으로 지으며 자신이 따은 부분이 끝나는 곳보다 좀 더 앞쪽에 짓습니다. 매듭을 짓고 보면 줄이 짧아진 게 느껴질 겁니다. 원하는 길이보다 길게 따야 하는 까닭은 이렇게 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2~3배 정도로 닦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 닦고 나면 길이가 짧아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했어야 돼요 라고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라고 하면서 양쪽 끝을 연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을 연결할 때는 끝끼리 묶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실로 양쪽 매듭을 함께 이어줘도 좋습니다. 어때요? 멋있는 실팔찌가 만들어졌나요? 해서 처음에 있던 매듭과 끝에 묶은 매듭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실팔찌를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이 실팔찌에는 우리가 아까 246쪽에서 읽었던 3가닥 닦기가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팔찌 만들기를 읽어봤는데요.
네, 한 장 넘겨서 이번에는 249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3번 실팔찌 만들기를 읽고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와 같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과 그 차례와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표시했을 때 같이 표시한 친구들은 이 부분이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고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이거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다 동그라미와 밑줄을 쳤을 거예요. 한번 다시 보여주면요. 첫 번째는 예시에 나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 쳤죠.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와 같은 말들이 다 일의 차례, 시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옆에 셀로판 테이프 위쪽을 책상에 붙입니다. 이런 말들, 바로 옆에 있는 말들의 밑줄을 그어주면 됩니다. 다 했으면 두 번째 봅시다. 중요한 내용을 차례대로 간추려 보세요 했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밑줄 친 내용을 여러분이 그대로 써주거나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쓰고 선생님과 답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네, 다 적었으면 한번 답을 비교해 봅시다. 자,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두 번째에 셀로판 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인다 이런 식으로 간추렸어요.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간단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 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닦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은 실 끝 쪽에 매듭을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끝을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대로 뭐뭐 한다, 뭐 짓는다,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적었으면 4번입니다. 3에서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실팔찌 만들기를 간단히 정리하여 말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은 것을 일일이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 몇 가지 문장이죠. 지금 6가지 문장을 선생님이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물을 준비했으면 그 세 가닥의 실을 잡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셀로판 테이프로 매듭 위쪽을 책상에 붙이고 고정시킨 후에 실 세 가닥을 잡고 세 가닥 닦기를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따은 실 끝쪽에 매듭을 짓고 양쪽 끝을 연결하면 실팔찌가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말 대신에 그 다음에 뭐뭐한 뒤에 다음으로는 이런 말들로 연결을 해주면 훨씬 더 말하기에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실팔찌 만들기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찾아봅시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눈치를 챘나요? 247쪽에는 간단한 이라는 낱말에 파란색이 쳐져 있었고 248쪽에는 연결합니다 부분에 파란 색깔로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 두 가지를 다른 낱말, 뜻이 비슷한 다른 낱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다를 다른 낱말로 바꾸면 그리고 연결하다를 다른 더 쉬운 낱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러한 답을 적었습니다. 간단하다는 쉽다라는 낱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연결하다는 있다. 우리가 이어달리 할 때도 이 있다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이번에는 250쪽입니다. 이번에도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글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실팔찌 만들기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둘 다 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약을 먹는 방법. 날이 추워지면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푹 쉬면 금방 낫는 경우도 있지만 감기 때문에 많이 아플 때에는 감기약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감기약을 먹어야 좋을까요? 먼저 병원에서 의사와 충분하게 상담한 뒤 자신의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습니다.
어른들이 먹는 감기약이나 언제 샀는지 모르는 감기약을 먹으면 오히려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꼭 의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항상 밑줄을 치면서 글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한 뒤에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아라 라는 말에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문단이 끝날 때마다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바뀌고 문단이 바뀔 때 다음 내용은 뭐지? 다른 내용이 나오려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은데요. 일단 우리가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으니까 세 번째 문단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게 좋습니다. 감기약을 먹다가 몸이 나았다고 생각해 그만 먹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감기약을 먹지 않으면 감기가 더 심해지거나 나중에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사가 처방한 날짜만큼 먹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문단이 바뀌니까 내용이 위에 상담한 뒤에 증세에 맞는 감기약을 처방받아라 라는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이 문단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단 봅시다.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우유나 녹차, 주스와 같은 다른 음료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물 이외에 밥이나 빵을 같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이번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 문장은 감기약을 먹을 때에는 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구나. 이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기약을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2배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2배로 먹는다고 감기약 효과가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만 될 뿐입니다. 감기약은 정해진 양만큼만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다음에 시간이 지났다고 감기약을 2배로 먹는 것도 안 된답니다. 자, 감기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손을 씻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합시다 라고 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옆에 쪽 보면 251쪽에 7번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읽고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간추려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3문장을 한번 적어보고요. 다 적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봅시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우리가 문단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단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감기약은 끝까지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감기약은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그리고 감기약을 먹는 시간을 놓쳤다고 다음에 2배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추려 보았고요. 밑에 8번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실팔찌 만들기와 감기약을 먹는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실팔찌 만들기와 감기약을 먹는 방법은 둘 다 뭐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죠.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차례를 알려주고 감기약을 먹는 방법은 일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죠. 그리고 감기약을 먹는 방법에는 차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실팔찌 만들기에는 차례가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답을 적어보면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차례가 있고 없고는 다른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박스 보면 일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에는 실팔찌 만들기처럼 뭐가 있어요? 그렇죠? 차례가 있어서 그 차례를 반드시 지켜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일할 때 주의점이나 도구를 설명하는 글에는 차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주의할 점이나 도구를 설명하는 글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써있지 차례가 나타내는 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방법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차례를 설명해주는 유형, 두 번째는 주의할 점이나 설명하는 유형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9번에 여러분들이 실이 있다면 한번 실팔찌를 그 설명서를 보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교과서에 있는 글을 보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일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글 2가지를 읽어보았는데 간추리는 방법들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면서 도구 활동을 풀어보거나 혹은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 때 다시 만납시다.